저는 강현주 전문 중국어의 강현주老师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시험 전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어휘들, 어휘 중에서도 유의어 중에서도 이 단어만큼은 구분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라는 기본 유의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편이 있다라는 건 추후에 여러분들께 심화 버전도 공개가 될 거라는 거고요. 우선은 기본 중에 기본 5급, 6급 독해 영역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작에서도 여러분들께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의어 26개 세트를 추려봤어요. 이 26개 세트만큼은 단어를 아주 뭐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의미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의미상의 그리고 용법상의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후루룩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눈 좀 끝, 눈 쪽 끝이 아니죠. 눈 반짝, 귀 쪽 끝. 눈 쪽 끝 하면 큰일 나요. 그죠? 눈 반짝, 귀 쪽 끝하고 저랑 같이 26개 세트 후루룩 살펴보시면서 단어의 뜻 구분할 줄 아시고 그 다음에 해당 단어들이 어떤 예제문으로 쓰이는가 이것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세트 토토하고 치어치어 되겠습니다. 토토, 치어치어 모두 부사로 조용히 몰래란 뜻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지 않게 몰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들을 구분하고 싶으면 이 단어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글자, 음절 표현들을 좀 보시면 좋아요. 토라는 표현 자체가 혹시 여러분 좀도둑이라는 표현에 샤오토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샤오토가 좀도둑이에요. 이 좀도둑을 표현하는 글자에 토가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발각되지 않게라는 의미를 이 토가 갖고 있는 거죠. 他谁也没告诉偷偷的去旅行了 자, 그는요, 누구에게도 메이가우스 말하지 않고 몰래 去旅行了 여행을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치어치어는 뭐냐? 치어는요,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또는 소리가 아주 작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귓속말을 치어치어화라고 해요. 자, 다시 치어치어화가 뭐예요? 귓속말입니다. 귓속말을 치어치어화. 그래서 소리가 매우 작음을 강조하는 게 치어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거의 발각되지 않을 만큼 몰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이 신문 볼게요. 孩子睡着了. 자, 아이가 잠이 들었고요. 爸爸在妈妈耳边. 아빠는요, 엄마 귓속에다 대고 조용하게 悄悄地说了几句话. 여기서도 소리와 관계되어 있는 동작성을 지금 悄悄가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토토하고 치어치어 5급 6급의 필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세트 보자. 이번 세트는 슈시하고 슈푸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슈가 들어가 있고요. 시하고 푸로 조금 구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시 자체는 뭔가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모양새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편안하게 안착된 느낌을 나타내는 글자가 시입니다. 슈시 형용사로 쾌적하다, 편하다라고 있죠. 이 쾌적하다가 이 슈시랑 굉장히 의미상 어울리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이 주는 전체적인 어떤 느낌을 강조하는 게 슈시이에요. 자, 예시문 보면 감이 딱 와요. 我们都需要 우리는 모두 필요합니다. 어떤 게요? 이거 하나의 칭송 편안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이 舒适的生活环境인 거고 차를 한 대 새로 샀어요. 그랬을 때 这辆车 이 차량의 내부 공간, 내부 공간이宽大, 넓고 커요. 乘坐起来 이게 무슨 뜻이에요? 乘坐 탑승하다죠. 탑승해보니 부사오고요. 어떠하다? 舒适 편안하다. 그렇다면 슈프는 뭐냐? 정신적이나 또는 육체적으로 편안함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몸이 아프다. 그때 뭐라 그래요? 不舒服라는 표현을 쓰죠. 不舒服 그러면 나 몸이 아파라는 표현인 거고 또 예를 들어서 특정 부위가 不舒服 그러면 그곳이 불편합니다라는 거죠. 예시문 바로 볼까요? 我今天嗓子有点不舒服. 자, 嗓子 뭡니까? 목구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비인후과 찾아갈 때 왜 가는 거예요? 嗓子가 不舒服 해서 가는 거죠. 저 오늘 목이 좀 불편해요 라는 거고 또는 마음이 좀 편치 않다 라는 걸 나타낼 때 정신적인 느낌도 강조하는 거예요. 心里不舒服 고정 표현이에요. 心里不舒服 마음이 좀 불편해요. 마음에 뭐가 좀 걸쭉지근한 게 있어요. 자, 왜 그러냐? 听了经理的话 자, 매니저의 말을 듣고 나서 我心里不舒服 쟤는 마음이 좀 불편해졌어요 라는 표현인 거죠. 세 번째 세트 볼게요. 바로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保持하고 维持라는 표현이에요. 保持 유지하다,
웨이츠 역시나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태를 유지하느냐가 다 조금씩 달라요. 자, 같은 경우는 보호하다라는 뜻이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호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아끼는 거야. 그러니까 망가지지 않도록 또는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죠. 그래서 保持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保持이라 그래요. 자, 이 지문 水果 해야 한다. 保持新鲜 신선함을 유지해야 된다. 保持新鲜 요 호응 구조 기억해 주시고요. 자, 维持할 때 웨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 굵은 끈으로 뭐요? 꿰어 엮어낸 줄의 모양새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보시면 실사변이 지금 쓰여 있는 거 보셨죠? 뭔가 이미 많이 망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망가지지 않도록 굵은 끈으로 엮어서 이 틀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새를 여러분들 이미지로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미 상태가 나빠,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더 악화되지 않도록 유지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게 웨이츠이에요. 예시문 볼까요? 他的家境 그의 가정 상태는 已经 을 줄여서 그냥 이라 그랬어요. 不能 불가능하다. 维持 유지하다. 正常的 生活 이미 망가질 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망가져 있어. 그래서 더 이상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워. 할 때 不能维持正常的生活라고 하는 거죠. 保持하고 维持는 쓰여지는 상황이 명확하게 다르다. 좋은 것을 더 잘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 保持하고 이미 망가졌지만 더 나빠지지 않도록 현상 유지만 하는 건维持인 거예요. 네 번째 세트 갈게요. 자, 보시면 改进, 改善, 改良, 改正이에요. 자, 모두 다 바꾸다, 개선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改가 선두를 끌고 있고 进, 善, 良, 正으로서 쓰여지는 상황 상태, 쓰여지는 경우를 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먼저 改进의 进,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더욱더 발전시키다, 뭐 태도, 방법, 기풍이라고 했는데 태도, 방법이 가장 주요된 호응 구조고요. 기존의 것을 더 나아가도록 발전시키는 모양새. 기술을 혁신하다, 改进, 技术랑 호응하는 거죠. 改进技术. 자, 그 다음 改善. 샤는 뭐예요, 여러분들? 더 개선이 되어진, 좋아진 상태를 산, 선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 생활 조건, 환경, 대우 등을 기존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더욱더 좋게 바꾸다. 그래서 삶을 개선하다. 그럼 뭐예요? 改善 生活, 어떤 조건을 바꾸다, 改善 条件 등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건을 더욱더 좋게 개선하다. 우리도 개선하다라고 하죠. 그 다음, 그러니까 량 역시나 위의 의미와 비슷한데 이 량은 우량 품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품종이나 공구 등의 결점을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품종 공구라는 단어와 호응을 해요. 그래서 품종을 개량하다 그러면 량品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점을 보완해서 더 좋게 만드는, 개량하는 것을 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改正 바를 정자죠. 그래서 온전한 바른 형태. 예전에는 틀렸다라는 거죠. 잘못 결점을 올바르게 고치다. 즉 정정하다가 改正이에요. 잘못을 고치다 하면 改正错误. 자, 그래서 호응 구조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기술 혁신하다는 改进技术. 삶을 개선하는 건 기존보다 이게 꼭 나빴다라고 할 수 없지만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改善 生活가 되는 거예요. 결함이 있었어. 그런 결함 결점을 보완해서 개량하는 건 改良. 그래서 품종을 개량하다 改良 品종이 되는 거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改正 错误가 되는 거죠. 5번 세트 갑니다. 이거 뭐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라 包含, 包括, 含有예요. 包含, 包括 둘 다 포함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한은 안쪽에 내포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한이어도 역시나 안에 내재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내재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한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包含 같은 경우는 뒤에 추상적인 사물명사가 호응을 해요.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면 包含 량청이스가 되는 거고 자, 包括 이게 괄호할 때 코어자거든요, 여러분들. 코어하오라고 해요. 코어하오가 무슨 뜻이냐? 괄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괄호라는 건 내가 뒤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표시할 때 쓰는 문장 보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거하는 대상을 포함할 때, 즉 뒤에 구체적으로 A, B, C가 열거되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로는 구체적인 사람 사물이 오게 되겠죠. 자, 这里包括你吗? 여기에 너도 포함이 되는 거니? 라고 묻고 있어요. 자, 包括가 쓰여지는 문장 구조가 하나 있네. 包括 무엇? 在内. 그럼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어디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호응 구조로 쓰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한요, 함유되어 있다요. 어떤 물질이나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뭐 다이어트 약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할 때 그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다를 표현하는 게 한요예요, 여러분들. 이 신문 볼게요. 두부에는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豆腐里 含有라고 해야 됩니다. 充分的 蛋白质에서 어떤 성분이나 물질이 이 안에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나타낼 땐 한요를 씁니다. 참고하시고 6번 세트 갈까요, 우리? 생각지도 못하게, 놀랍게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뭐 놀랍게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말의 뉘앙스적으로도 아니 이게 가능해? 말도 안 돼 라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는 어기부사들 居然하고 竟然인데 여러분들 居然하고 竟然은 쓰여지는 용법이랑 위치상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居然은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가능하다고? 라는 뉘앙스를 나타내요. 그래서 보시면 화자가 생각하지도 못했거나 여기가 포인트. 원하지 않은 결과로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라는 뉘앙스를 나타낼 때 쓰여지는 부사가 居然이다. 이 신문 볼까요? 야, 이걸 돈 주고 사? 이게 놀랍게도라고 해석이 되진 않지만 이미 화자의 놀라고 의외고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되길 원하지 않았다는 뉘앙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居然 还有人 누군가가 위엔이 원하다. 자, 화는 꽃화자지만 여기서는 동사로 돈이나 시간을 쓰다라는 뜻이에요. 화钱그러면 돈을 소비하다죠. 돈을 써서 买这个 이거를 산다고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居然은 주어 앞뒤 다 가능해요. 주어 앞 또는 뒤가 다 가능한 어기부사입니다. 자, 竟然은 그냥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쓰여지는 의아함을 드러내는 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에 모두 쓰이고 해당 표현은 주어 앞이 아니라 주어 뒤에만. 자, 竟然은 주어 뒤에만. 竟然은 주어 뒤에만. 리빙이 竟然 어머나 세상에 우리 딸이考了 100分 100점을 시험에서 받았네 라는 거죠. 와, 어떻게 공부했어? 7번 보도록 할게요. 7번 셋. 시취하고 시쇼예요. 모두 다 시 자체가 흡수하다라는 뜻을 나타내죠, 여러분들. 자, 시취하고 시쇼는 근데 흡수하는 대상이 좀 달라요. 시취는 교훈, 경험이라는 명사 목적어랑 호응하면서 교훈을 받아들이다, 경험을 받아들이다 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호응 구조는 시취教训. 요거는 시험에서 참 많이 나죠. 교훈을 얻다. 또는 시취精华, 가장 엑기스만 되는 것을 흡수하다. 뭐 강연이라든가 누군가의 뭐 이야기 속에서 엑기스만 내가 쏙쏙 뽑아왔어 할 때 시취精华라고 하죠. 그래서 시취는 추상적이고 정신적인 것을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시쇼 할 때 쇼는요, 여러분들 쇼 자체가 청소기가 물건을 쓱 하고 빨아들일 때 이 쇼라는 이미지가 가장 어울려요. 그래서 뭔가 눈에 띄는 것을 흡수해서 빨아들이는 모양새를 나타낼 때 쇼자를 쓰거든요. 우편물을 받았다라고 할 때도 쇼다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또는 이 시쇼라는 표현이 화장품 광고 등에서도 많이 쓰여요. 피부가 이 뭐 로션을 쏙쏙 흡수합니다 라고 할 때 피부가 너무 좋아해요. 뭐 이런 걸 얘기할 때 시쇼가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양분을 흡수하다 시쇼 양분. 구체적인 무언가를 외부에서 내부로 이렇게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게 시쇼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되는 건 뭐 교훈이라든가 어떤 경험감 같은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걸 의미할 때는 절대적으로 시취만 쓰인다라는 걸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는 수리하다라는 의미인데 첫 번째는 시우리, 수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수리예요. 완전히 고장나거나 망가진 것을 원래대로 돌리려고 하는 동작 행위. 그래서 저희도 수리하다, 시우리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죠? 시우리, 모터차, 오토바이를 수리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웨이슈예요. 자, 웨이슈 할 때 웨이 낯설지 않죠? 웨이후라는 표현 방금 했었어요. 굵은 실로 얽혀가지고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웨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웨이슈 역시나
완전히 고장난 건 아니지만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잘 보수하는 것을 웨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지 보수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시문을 보면 웨이슈 방우 집을 보수하다.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무너져 내린 게 아니라 집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부분을 보수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시우리라고 쓰지 않는 거죠. 웨이슈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찐슈라는 표현 보도록 할게요. 이때 찐이 감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감독하는 거예요? 이 수리하고 고치는 걸 감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등을 관리 감독하다를 찐슈라고 해요. 찐슈. 그래서 예전에 5급, 6급 독해 영역에서 특정 인물을 언급하면서 해당 인물이 이제 댐 건설을 관리 감독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 찐슈라는 표현이 반복이 됐죠. 댐 건설을 관리 감독하다. 찐슈 디바라고 합니다. 찐슈 디바. 디바가 댐이에요, 여러분들. 디바 댐입니다. 9번 갈게요. 자, 단도하고 노즈 다 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홀로, 단독으로, 혼자서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부사어로 혼자서, 단독으로, 단도입니다. 예시문에서 해당 두 표현이 모두 다 쓰일 수 있는 경우를 먼저 볼게요. 这个任务, 이 임무라는 것은 주어 1, 你恐怕, 당신은 아마도 할 수 없을 거예요. 不能单独 또는 独自完成, 혼자 스스로 단독으로 완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부사어로 쓰였죠. 자, 같이 쓰일 수 있는데 이 두 단어가 구분돼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딴두의 따는 말 그대로 싱글, 혼자란 뜻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과 섞이지 않고 구별돼서 구분됨을 강조해요. 我想和你单独谈谈. 그러면 너랑 좀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표현될 때는 딴두를 써요. 그렇다면 노즈는 언제 쓰냐? 자, 즈에 힌트가 있습니다. 즈, 나 홀로, 스스로, 내가 직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직접, 친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완수해내는 어떤 행위를 나타낼 때는 노즈를 쓰죠. 그래서 내가 말하는 화자가 혼자 스스로 해냄을 강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처음으로 뭐가 있을까요? 배변을 해냈어. 그랬을 때, 네가 스스로 해냈구나 라는 뉘앙스를 할 때는 구별돼서 해냈대 라는 딴두가 쓰여서는 그 상황에 적절하게 쓰인 게 아니겠죠. 그럴 때 이제 노즈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다 도츠 이렌 안파이训练. 그가 혼자서 다른 사람 참여하지 않고 스스로 훈련을 계획했다라는 거예요. 10번 보도록 할게요. 临时하고 暂时인데요. 둘 다 짧은 시간 내를 표현해요. 실자가 들어가 있죠. 린하고 짠으로 단어의 뜻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린실은 명사로 이제 임시, 부사로는 임시로 때가 되어서 형용사 용법도 있고 근데 짠실 같은 경우는 명사 뜻밖에 없죠. 자, 근데 이렇게 품사로 우선 구분 지어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게 생각이 안 난다면 시험장에서는 단어의 뜻으로 좀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린슈 할 때 린은 임박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어서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를 나타내요. 왕지어리엔 린시 요시 일이 있어서 来不了了 올 수 없게 되었다. 그때가 됐는데 임시로 갑자기라는 거죠. 임시 직장 린시 공조. 자, 그렇다면 暂时 할 때 짜는 뭐냐? 잠시 정지, 멈춤이라는 뜻을 나타내거든요. 멈춰진 그 때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은 일단은 이라고도 종종 해석이 되고 여러분들 이 멈춰진 시간 잠깐의 이때만큼은 상황의 변화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가까운 시간에 잠깐의 이때를 가리킵니다. 我暂时 저는 이 잠깐은 일단은 还不打算 뭐 할 계획이 없어요. 还不打算 계획이 없어요. 把车 차를 팔아버릴 생각이 暂时现象 잠깐의 현상. 11번 보도록 할게요. 建立, 建设, 建筑 세 가지 표현인 거죠. 모두 다 세우다, 건축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建이 쓰였고요. 자, 建立 같은 경우는 보면 뭔가 건축물을 세우다 라는 뜻의 단어일 것 같지만 관계라든가 어떤 조직을 세우다, 형성하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호응 구조가 建立关系,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다라는 거죠. 우호 관계를 형성하다, 建立友好关系인 거고 그 다음에 생태보호구역을 만들다. 建立生态保护区 어떤 구역을 세우다. 建设가 이제 건설하다라는 뜻이죠. 이때 국가나 사회 또는 문화 사상 등을 건설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셔 자체가 디자인해서 어떤 틀을 만들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건설, 징지지엔셔, 문화건설, 원화지엔셔가 하나의 호응 구조로 쓰여요.
그다음 建筑는 이미 세워진 어떠한 것. 그래서 명사로 건축물이 建筑 되겠어요. 오래된 건축물, 古老的建筑. 이때는 이제 다른 단어 쓰이지 않는 거죠. 12번 세트 볼까요? 정단, 정련, 정쇼 모두 다 정이라는 글자가 쓰였고요. 정 자체가 있다, 계승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러면 정단은 내가 받아들여서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의무, 비용을 부담하다요. 정단절은 가장 기본 호응 구조. 책임을 지다. 정단 이우, 의무를 지다. 정련은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 실패를 인정하다. 정련 초우, 잘못 인정하다. 정련 실패, 실패를 인정하다. 쇼는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고통, 손해를 감당하다, 이겨내다. 정쇼. 자, 그래서 정쇼 야리, 스트레스를 감내하다. 정쇼 통쿠, 고통을 이겨내다인 거죠. 자, 13번 볼게요. 안징, 렁징, 빙징 모두 다 고요하고 조용한 상태를 나타내요. 안징은 말 그대로 시끌벅적하다. 차오자의 반이어요. 환경이 조용한 거죠. 천에 안징지러, 차량 안이 매우 조용합니다. 렁징은 말 그대로 차가움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착하다, 냉정하다가 렁징, 반이어는 총동이에요. 孩子很快就冷静下来了. 아이가 금세 침착해졌다라는 거죠. 빙징할 때 빙은 여러분들 이렇게 평평한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평온하다예요. 물결이 이르지 않고 수면이 평온하다 그러면 水面很平静 그러는 거예요. 14번 볼게요. 地点, 地区, 地带 점점 단어 범위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점이고 그 다음에 해당 구역이고 해당 일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곳으로 구체적인 장소 위치는 地点 约会地点 약속 장소 地区는 구역이죠. 그래서 비교적 넓은 의미의 지역 구역이 地区 开发地区 개발 지역 地带는 말 그대로 연결된 하나의 선처럼 연결된 곳을 带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성질을 가진 범위의 지대 지역, 그래서 위험 지역, 危险地带라고 하는 거예요. 15번 세트 갈게요. 둘이 발음은 똑같아요. 지루. 그런데 쓰인 글자가 달라요.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기록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거는 이미 기록되어서 엮어진 것이란 뜻이 있어요. 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지루. 동사로 말이나 발생을 일을 기록하다. 자, 명사로는 기록한 자료, 기록한 사람, 기록한 내용 모두 다 됩니다. 어쨌든 이 기록하는 행위 자체에 포인트가 있어요. 我已经把会议的内容, 회의한 내용을 记录下来了.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는 做记录, 회의록을 작성하다예요. 我来, 제가 做, 할게요. 这次会议的 이번 회의에 기록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루는 우리가 세운 기록 있죠? 뭐 시합이라든가 경기에서 세운 기록을 지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엮어서 결과로 만들어진 것. 자, 그래서 올림픽 기록, 아우인 호이 지루라고 하는 거죠. 그가 또 새롭게創造了 만들었어요. 새로운 올림픽 기록을. 자, 그 다음에 이미 엮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라는 뜻이 있어요. 지루피엔이라고도 해요. 완벽한 단어로는 다큐멘터리 물인 거죠. 지루피엔. 我特别喜欢看 저는 굉장히 즐겨봐요. 环保 환경보호 다큐멘터리를 纪录片 되겠어요. 16번 볼게요. 消化, 消失, 消费. 자, 消 자체가 사라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消化. 그래서 음식물이나 배운 지식을 소화하다, 소화시키다. 消化. 소화기관, 消化系统. 그다음에 消化, 소화시키다 모든 지식을, 所有的知识. 消失는 소멸되는 거죠. 失 자체가 자취를 감추는 거니까 彻底消失, 완벽히 사라지다. 페이는 소비하는 비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돈이나 물건을 소비하다. 자, 동사로 화라는 표현을 쓰죠. 화페이 그러면 돈이나 시간을 쓰다 라는 뜻이랑 똑같아요. 消费 소비하다. 자,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 合理消费. 그다음에 소비 수준, 消费水平이라고 합니다. 수준이라고 해서 水准이라는 표현 안 써요. 水平이라고 해요. 17번 세트 볼게요. 形式, 形状, 形象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 형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지리 경제상의 형세 상황을 形式, 就业形式 취업 상황, 形状 할 때 状은 그 형상 모양을 나타내죠. 그래서 물체 외관 생김새를 形状이라 그래요. 形状相似 그럼 생김새가 닮았다. 자, 그다음에 시향은 구체적인 상 또는 이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 문학 작품의 이미지 형상 또는 형용사 용법이 있죠. 야,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다. 이미지나 표현된 내용이 아주
내 눈앞에 그려지는 것처럼 구체적이다를 나타낼 때 싱상이라고 해요. 싱상의 묘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묘사하다. 또는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연기하는 게 매우 구체적이네. 他演得很形象. 굉장히 그 사람처럼 연기했어 라고 표현할 때 이런 싱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18번 세트 바로 갈게요. 制定, 制造, 制作예요. 制 자체가 다 제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制定은 완벽한 호응 구조가 있어요. 헌법, 규칙, 계획을 제정하다. 制定 宪法라고 해요. 그래서 헌법 규칙을 제정하다는 制定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制定 工作计划, 업무 계획을 짜다죠. 자, 制造할 때 造는 보통 부피가 큰 것을 제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기계 공산품을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특이하게 분위기를 조성하다 할 때도 制造라는 표현을 써요. 制造 긴장气氛. 엄마가 표정을 일그러뜨리고 있으면 制造 긴장 气氛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制造手机 공산품을 제작하다 역시나 制造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조금 사부작 손으로 만드는 뭔가 공예품 등을 제작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制作라는 표현을 쓰죠. 공예품 등을 제작하다. 制作家具 가구를 제작하다라고 해요. 이 밖에 특이점으로는 영화, 음악, 미술 등을 제작하다 할 때도 영화를 제작하다, 制作电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지는 좀 특이점들이 있는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고요. 19번 세트 볼게요. 화려하다, 화리, 번화하다,繁华, 호화스럽다, 豪华. 한국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서 이건 좀 구분해서 외우기가 쉬워요. 외관이 화려하다, 화리, 华丽的衣服, 화려한 옷, 华丽的首饰, 화려한 장신구, 繁华, 번화하다예요, 여러분들. 번화한 도시, 繁华的城市, 번화한 거리, 繁华的街道, 호화스럽다 또는 화려하고 웅장하다, 豪华라고 합니다. 豪华的房子, 호화로운 집, 豪华的汽车, 호화로운 차, 화화로운이라고 했네요. 죄송해요. 호화 되겠습니다. 20번 세트 가볼게요. 자, 剧烈, 强烈, 激烈 요거 조금 헷갈리니까 호응 구조로 구분을 해주시면 좋아요. 통증 자극 또는 운동이 격렬하다. 剧烈的 운동이에요. 强烈 할 때 지향은 세차고 강하다죠. 그래서 어떤 인상, 냄새, 색채, 오감으로 와닿는 이 점이 굉장히 강렬할 때 强烈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 세차게 요구하다, 강하게 요구하다. 强烈要求 요거 호응 구조 꼭 기억해 주세요. 强烈要求 그다음에 강한 반향을 일으키다. 强烈的反响 참 많이 씁니다. 6급에서 引起强烈的反响 야기하다, 강력한 반항을. 그 다음에 激烈 격렬하고 치열한 거예요. 이때 시합이 격렬하고 치열하다. 그래서 激烈的比赛라는 표현 쓰고요. 그 다음에 치열하게 어떤 토론을 하는 것, 激烈的讨论. 언론, 정서, 시합인데 이때 언론, 시합이 치열하다라는 호응 구조로 참 많이 써요. 激烈的讨论.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격렬함은 剧烈. 그 다음에 오감으로 느껴지는 색채, 인상이 강렬한 건 强烈. 그 다음에 언론이라든가 시합, 그 경연하는 모습이 강렬하고 치열한 건 激烈라는 표현을 씁니다. 21번 보도록 할게요. 表现, 表达, 表明 모두 다 바깥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表现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데 동사로는 무엇을 표현하다, 드러내다 또는 태도라는 뜻으로 참 많이 써요. 내가 현재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사예요. 表现得很坚强, 강인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工作表现, 그럼 업무 태도예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태도는 表现이라고요. 그러면 학습 태도는 学习表现, 学艺表现 이렇게 쓰이겠죠. 表达는 말 그대로 전달하다라는 나자가 쓰였어요. 그래서 언어나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 등을 표현하다, 전달해서 드러내는 것. 그래서 기분을 드러내다, 表达心情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공유하고 전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언어 구사 능력을 표현할 때 表达라고 해서 표현력을 表达能力, 전달력, 표현력을 表达能力라고 해요. 자, 表明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명확하게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관점, 결심, 입장 등을 분명하게 드러내다, 表明이라고 하죠. 결심을 드러내다, 表明决心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연구 결과로 명확하게 결과를 드러내다, 研究表明, 연구가 밝히다 라는 거죠. 22번 세트 볼게요. 争取, 吸取, 采取, 어쨌든 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자유나 시간을 쟁취하다, 争取. 그래서 시간을 벌다, 争取时间.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들. 争取自由, 자유를 쟁취하다. 吸取는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것들. 영양소, 장점, 교훈을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吸取. 吸取 教训, 교훈을 받아들이다. 우리 했었죠. 吸取 营养, 영양을 흡수하다. 그다음에 采取, 采는 채택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골라서 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 태도, 조치를 취하다, 채택하다. 자, 采取 措施, 조치를 취하다. 采取 行动, 행동을 취하다. 요것들은 호응 구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요 호응 구조만큼은 여러 번 읽고 숙지합니다. 자, 措施에 대한 점으로 갈게요. 봅시다. 方法,措施,秘诀. 모든 방법은 方法라고 해요. 做这个菜的方法很容易. 방법이 간단하다라는 거죠. 이 요리를 만드는 방법. 자, 措施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 방법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措施. 公司采取有效的措施解决了这个问题. 자, 采取 취하다. 措施. 방금 앞에서 했었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서 동사 1. 解决了这个问题. 이 문제를 해결했다. 동사 2. 秘诀 갈게요. 비밀스럽게 해결하는 방법을 秘诀라고 해요. 비법이라고 하죠, 우리는. 你得高分的秘诀是什么? 야, 네가 고득점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니? 라는 거예요. 비법, 비결, 秘诀 되겠습니다. 24번 갈게요. 报道, 报告. 자, 우선 이 두 개 발음이 똑같아요. 그렇죠? 자, 신문 보도하다 또는 매체 등이 보도하다라는 동사, 명사의 뜻은 报道예요. 이때 道가 말로 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미디어 보도가 媒体报道 또는 관련 보도에서 나타내기를 相关报道가 表示이에요. 자, 두 번째 报道 할 때 道는 도착했다라는 거죠. 报는 알린 거예요. 내가 도착했음을 알렸다. 하기 때문에 출석하다가 报道. 그래서 독해 듣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新生报道. 신입생이 도착 보고하다. 그래서 첫날에 뭐 사무실 등에 가가지고 저 이제 등록할게요 할 때 쓰여지는 표현이 新生报道입니다. 자, 그다음 报告는 뭐예요? 내가 아는 내용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조사 업무 내용 등의 보고 또는 보고하다. 보통 상급자에게 업무라든가 성과 등을 보고할 때 报告라는 표현을 쓰죠. 업무 보고 工作报告 또는 报告합니다. 정보를. 그래서 성과 보고하다 报告成果가 되겠죠. 자, 다 왔네요. 25번 볼게요. 开发, 开放, 解放. 开发, 개발하다죠. 말 그대로. 제품, 기술, 시장, 자원 등을 개발하는 것. 开发新技术.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다. 开发, 개발하다. 资源, 자원을 개발하다. 두 번째가 포인트예요. 开放, 금지 제한된 걸 개방시키다예요. 그래서 개혁 개방, 이거 开放, 대외 개방, 对外开放이라고 하고요. 하나 더. 꽃이 피다도 开放이라고 해요. 화도 꽃이 开放, 피다. 解放은 억눌려져 있던 걸 해소시켜 준 거죠. 그래서 구속, 속박에서 해방하다, 자유롭게 만들다죠. 解放, 解放思想, 사고를 자유롭게 하다. 从殖民地中, 殖民地, 식민지입니다. 解放, 해방하다. 자, 마지막 26번이에요. 到处하고 处处. 자, 이 추가 처소, 장소를 나타냅니다. 이때 到处는 말 그대로 모든 도처에, 장소에.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에 써요. 어디든. 这个城市到处都是咖啡厅. 그럼 뭐예요? 이 도시는 곳곳이 다 커피숍이다 라는 거고, 추는 앞서 말한 到处처럼 구체적인 장소도 나타내지만 추상적인 장소에도 쓰여요. 그래서 他这个人, 그라는 사람은 处处 모든 면에서 为别人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한다. 着想. 여기서는 배려한다라고 쓴 거죠. 为누구 着想. 누구를 배려한다. 为别人着想. 그럼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处处는 추상적인 장소에도 쓰인다라는 차이점이 있어요. 구체적인 장소는 모두 다 쓰일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유의어 편이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유의어만큼은 단어의 뜻, 그리고 간단하게 의미적인 차이, 문법적인 차이들을 기억해 두시면 독해 듣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심화편으로 우리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강현주 라오師이었어요.